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3 1학기 천재 박 교과서의 3단원부터 5단원까지에 있는 더 읽어보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살펴볼게요. 먼저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것들을 좀 볼게요. 자, 한국어는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각어가 풍부한 언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감각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그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자, 감각어의 대부분은 의성어와 의태어인데 한국어의 의성어 그리고 의태어는 합쳐서 무려 5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의성어는 무엇이냐?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을 말합니다. 소리를 흉내낸 거고요. 그리고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입니다. 이제 예시 보이시죠? 뭐 쌕쌕, 멍멍. 이제 의태어 같은 경우에는 아장아장, 엉금엉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가 각각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상징어가 한국어는 많이 발달해 있다. 자, 다음으로는 소리의 차이가 곧 느낌의 차이라고 하는 요거 나와 있죠. 자,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에서는 자음이나 모음을 교체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지닌 말들을 만들어낸다. 자, 우리가 이제 음운 공부할 때 배웠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얘기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양성모음인 아, 오와 음성모음인 어, 우가 짝을 이루어 대응한다. 자, 우리가 이거를 모음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서 양성모음이 쓰이는 단어는 그 뒤에도 양성모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음성모음이 쓰이는 단어는 그 뒤에도 음성모음이 따라오고요. 이런 걸 우리가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양성모음은 밝고 가볍고 맑고 작은 느낌을 주고요. 음성모음은 어둡고 무겁고 탁하고 큰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반짝반짝 아라고 하는 양성모음이 쓰였죠? 그런데 여기 번쩍번쩍 어라고 하는 음성모음이 쓰이자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요거는 좀 더 이렇게 뭔가 밝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들리는데 번쩍번쩍은 뭔가 좀 더 막 번개가 막 치는 것 같고 그런 좀 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퐁당퐁당 여기 작은 조약돌이 막 이렇게 물에 튀기는 느낌이 들지만 풍덩풍덩이라고 하면 큰 돌이 막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로 인해서 그 의미의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성모음 아, 오, 야, 요, 에, 와, 왜 이런 것들 그리고 음성모음 이것도 뭐 있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모음으로만 된 의성어나 의태어와 음성모음으로만 된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 느낌에서 차이가 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모음의 교체로 어감이 달라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느낌의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교체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점. 자,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에 대응하는 예사소리 표현보다 강하거나 거센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주는 그 느낌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종종은 이제 예사소리죠. 요거 종종보다 쫑쫑, 총총 이런 것들이 더 강하고 거센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감감하다보다는 깜깜하다, 캄캄하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음이나 모음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이 의성어와 의태어는 느낌의 차이가 확 크게 나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국어와 의성어와 의태어는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반짝 요거는 한 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그래서 단순형 의태어고요. 그런데 그 반복형인 반짝반짝은 빛이 여러 곳에서 또는 잇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낸다고 이 반복형 의태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그것도 좀 확인을 해두세요. 자,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단어가 많다고 합니다. 보슬비는 가늘게 비가 오는 모양을 흉내낸 보슬보슬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고, 꿀돼지는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꿀꿀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의태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단어와 의성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단어의 그 예시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동물이나 곤충의 이름 가운데는 특히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에서 온 말이 많다라는 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개굴개굴에서 개구리가, 부엉부엉에서 부엉이가, 이런 식으로 울음소리, 의성어를 가지고서 그 이름을 만든 예시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의성어와 의태어 좀 정리 할게요. 자, 아이고. 자, 의성어의 경우에는 이제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요. 의태어의 경우에는 이제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모양이나 뭐 동작을 흉내낸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는 방금 본 것처럼 모음의 차이 또는 자음의 차이로 그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양성 모음과 여러분 음성 모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음의 경우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요것들을 구분해서 이것들로 인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 글 한번 볼게요. 자,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밤, 빛공해가 심각하다. 자, 우리가 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밤 뭐냐면요, 밤에도 우리가 너무 조명을 환하게 켜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조명의 문제점 얘기를 합니다. 자, 창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에서 깬 적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빛 공해란 인공 조명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생기는 과도한 빛이 사람과 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다 라면서 이 빛 공해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이 독자가 빛 공해가 대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또 강조를 하겠죠. 자, 이러한 빛 공해가 최근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환경오염이라고 한대요. 자, 연구에 따르면 빛공해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간접적으로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빛공해가 환경 문제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동식물에게는 낮과 밤에 맞는 생체 리듬이 있는데 빛에 노출되는 주기가 불규칙해져서 숙면을 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어린아이에게는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성인에게는 비만과 불면증,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과일나무는 이제 열매가 적게 열리고 과일의 맛도 떨어지고, 꽃은 수명이 짧아지거나 관계없이 피고, 야행성 동물과 양서류, 포유류는 먹이 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빛공해로 인한 문제점을 나열함으로써 이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숙면해야 할 밤에는 빛이 없는 것이 좋다. 빛을 낮과 밤에 맞추어 비춰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밤에 너무 과한 빛이 생기는 것을 좀 경계하자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것들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번쩍번쩍,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의성어 의태어 설명하면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대한 그 내용이었죠. 그러면 한번 하나씩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의태어 의성어로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의태어와 의성어로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양성모음인 아, 우와, 음성모음인 어, 오가 짝을 이루어 대응한다. 그러면 언뜻 보시면 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요, 양성모음은 아, 우가 아니에요. 양성모음은 아랑 오고요. 여러분, 음성모음이 어랑 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못 써서, 그러니까 반대로 써가지고 지금 오답을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양성모음은 작고 맑고 가볍고 밝은 느낌을 준다. 맞죠? 음성모음은 크고 탁하고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우리가 반짝 이렇게만 할 수 있었던 단순형을 반짝반짝 이렇게 반복형으로 발전한 경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한 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빛공해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통계적 수치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그 멜라토닌이 약 50% 감소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통계적 수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 건 맞는데요.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 핵심 개념을 풀이해줌으로써 독자가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요거는 맞죠? 빛공예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었고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그 소음공예랑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독자의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화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쵸? 처음에 뭐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